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조경태, 오선 의원 모시고 대한민국 정치판 어디로 가고 있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이 깜짝 놀라시겠어요. 저도 처음 이 방송에 마스크를 꼈는데 우리 조 의원님이 마스크를 끼시고 나오신 이유는 뭡니까? 네,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를 네. 우리가 좀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네. 마스크를 끼게 됐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실내에서도 네. 마스크 착용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가능하면 우리 뭐 정치인들이 좀 더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마스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은 우리 조 의원님 같은 경우 요즘 전국을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 조 의원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마스크 끼고 합시다. 아, 왜요? 그랬더니 제가 전국을 다니니까 뭐 저야 괜찮지만 우리 황 대표한테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 좋은 생각입니다 했는데, 사실 말 나온 김에 본격적 정치 토크 들어가기 전에 마스크 얘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라는 게 지금 보면 얼마 전 영국 같은 경우 마스크 다 벗지 않았어요? 네. 영국 같은 경우 뭐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접종률 2.3%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난해 K방역 자랑하는 통에 백신 구입에 완패했죠. 완패해서 지금 2.3%. 그래서 전 국민들 갖다가 사회적 거리 두어라, 마스크 껴라, 집에서도 마스크 껴라, 부부간에도 마스크 끼고 뽀뽀해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쓰긴 썼습니다만은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백신 접종이 백신 확보가 실패했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 아프리카보다도 백신 접종률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이리 들어가면은 아마도 올 연말까지 가도 이 코로나에 대한 국민적 불편함이 네.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네. 저는 작년에 코로나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될 때 네. 제일 먼저 중국의 입국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제가 예. 기자회견도 하고 네네. 또 성명도 발표하고 했습니다만은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저의 얘기를 네. 청와대에서 좀 경청해서 들었으면은 네. 지금 대만이나 뉴질랜드 같이 네. 코로나가 한 명도 없는 네네. 거의 코로나에 대한 로부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네. 지켜낼 수 있었을 텐데 네. 정말 아쉬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너무 안 돼 있었다는 겁니다. 네네. 작년 2월 20일 전후에 네.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이제 100명이 넘어서는, 그리고 네.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한 그날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파티를 합니다. 기억납니다. 네, 짜파구리. 예. 그 부분은 아마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네. 저는 자격 상실을 의미하는 네네. 아주 상징적인 사진이다 생각합니다. 예.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청와대 짜파구리, 네. 청와대 짜파구리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쳐보면요, 그때 활짝 웃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제가 사진 하나 따서 올리겠습니다. 네. 여기 바로 김정숙 여사 확 뒤로 제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날 바로 첫 번째 코로나 사망자가 나온 날 짜파구리, 그 당시 기생충 봉준호 감독 등 불러놓고 짜파구리 먹고 파한대소하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가슴 아픈, 저분이 과연 대한민국의 네. 대통령이 맞는가 네네. 하는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네. 저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네. 좀 진정성 있는 방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정치인들이 네. 좀 모범적으로 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네. 좀 더 경주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요. 지금 아직 백신이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록 불편하지만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앞서 우리 조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짜파구리 먹고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그 순간이었습니다만, 4.15 총선은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대승을 거두었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국민들이 심판을 내리지 못한 탓인지 이번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부산 16개 구에서 완승을 했죠. 네네. 또
서울에 뭐 25개 구에서 완성을 했는데 이번에 애 많이 쓰셨죠 부산에서? 감사합니다. 부산 분위기는 어땠어요? 뭐 부산 분위기는 사실은 후보를 누가 내도 네네. 뭐 이기는 분위기였고요. 네네. 그 막대기만 꽂아도 네. 막대기 우리 후보가 막대기였다 해도 아마 이길 거예요. 그 정도로 분노가 컸군요. 네, 분노가 컸고 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네. 그런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고 또 부산은 특히 보면은 이 시민들의 국민들의 분노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하여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을 심판했습니다만은 문제는 그 이후에 지금 보면 국민의힘 내부가 좀 전당대회 앞두고 조금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뭐 정당판이 그 어수선한 판이긴 한데 네네. 지금에 벌어지는 것은 이 예측 가능한 네네. 예측 가능성을 지금 부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측 가능성.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물러났으면은 네. 바로 새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네.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주호영 대행입니다. 대행이 무슨 일인지 자꾸만 그걸 미적거리고 아직은 전대 날짜가 안 잡혔네요. 일정을 자꾸만 미루는 듯한 네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이 방송을 예. 듣거나 보고 있는 그 지금 임시 지도부가 있다면은 네. 저는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네. 지도부 구성을 위해서 네. 노력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네. 그 당원들한테 네. 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네. 그 지금 우리 당은 보면은 지금 수년째 당원들한테 그 선택에 네. 당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지금 거의 박탈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런 정당은 저는 과연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네. 하는 겁니다. 당의 주인은 국회의원들 몇몇, 정치인들 몇몇이 아닙니다. 네. 당의 주인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원들이다. 네. 소중한 당원들이 어쨌든 당 대표를 뽑을 네.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당원들한테 새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이야 당장 저는 줘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기 이 말씀하시다가 저 혹시라도 목 타시면요, 요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요렇게 드시면 됩니다. 앞을 보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이거 따라하겠습니다. 예.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예. 자 근데 예측 가능성 전 아직 전당대회 날짜가 안 잡혔는지 몰랐고 또 조금 전에 굉장히 우리 조 의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던 게 마침 같은 이제 부산 지역 의원이시죠. 저도 괜찮아요. 예. 부산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100% 국민 전당대회를 주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국민의힘 또 그전에는 미래통합당 또 그전에는 뭐 자유한국당 쭉 있습니다만은 몇 년째 지금 당원들 이른바 책임당원 권리당원들이 행사를 못하고 있다 하는데 또 하태경 의원 같은 분들 이야기는 뭐냐니까 이른바 민심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 민심이 우선이면은 네. 당에 있을 이유가 없죠. 지금 나가서 무소속하면 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 당 지지율이 30%고 네네. 뭐 타당 지지율과 포함하면 70%가 바깥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하면 본인이 왜 당 소속의 국회의원을 합니까? 그것도 부산 지역에서. 예. 오늘 우리 오선에 우리 조경태 의원 세게 한번 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의사, 네네. 당원들의 결정을 무시하는 좀 처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당원들이 당의 주인입니다. 예.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몇몇이 네네. 그 좌지우지하는 그런 정당은 네. 결코 오래 가지도 못하고 네. 그런 정당은 민주적이지 못한 그런 정당이다. 이렇습니다. 현재 지금 국민의힘 그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지금 당심 70, 민심 30, 즉 여론조사 30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뭐 민심을 갖다 반영 안 하는 거 아니고 또 보면은 어쨌든 당의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은 권리당원 당원들이겠죠. 자, 그건 그렇고. 자, 거기서 한 말씀 좀 예.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네. 더불어민주당은
당심을 일반 당원까지 포함하면 90%를 맞습니다. 90대 10입니다. 거기는. 9대 1입니다. 네네. 우리는 7대 3이에요. 네네. 우리는 오히려 네. 이 제대로 개혁하려면은 네. 당원 비중을 지금부터 더 높여야 됩니다. 네네. 이 당의 대표를 뽑는데 네. 당의 대표란 뜻이 뭡니까? 당원의 대표란 뜻입니다. 그렇죠. 맞지요? 네네. 당원의 대표입니다. 네. 근데 의원님 콕 치시면 이게 소리 울려요. 예. 아니 좀 그 부분에서 우리 흥분하셨구나. 당원들 입장을 예, 예. 대변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예. 당원의 대표를 뽑는데 왜 외부 인사들이 의사를 그게 영향을 줘야 됩니까? 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반장 선거하는데 네네. 6학년 1반 반장을 뽑는데 네. 왜 6학년 2반, 3반, 4반에 여론을 들어야 됩니까? 1반에서 반원들이 지금 그렇게 반장 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들이 말입니다. 네네.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분들이 네.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의 정치가 후진성을 맺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근데 그런 가운데 어제 보니까 4선 이상 그 중진 의원들이 모이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뭐 고성이 터졌다 하는 보도가 있다 보니까 또 정진석이란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아사리판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앞으로 2달 동안 저 모양 저꼴일 것이다라고 악담 같은 악담을 헛고 어제 이제 사달은 뭐냐니까 정진석, 주호영, 정진석 두 5선 의원이 흔한 일 당합을 했다라고 홍문표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죠. 네.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홍문표 의원님도 이제 당 대표를 이제 출마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요. 네네. 나머지 분들도 뭐 그런 이름들이 오르내리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신경전이 벌어진 것 같은데. 네. 뭐 저 역시도 이제 우리 당의 당 대표 이제 출마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저는 뭐 담합을 하든 네. 뭐 어떻게 하든 뭐 저는 다 다 인정하고 네네. 누구든지 같이 정정당당하게 네네. 좀 페어플레이해서 네. 우리 당원들의 뜻을 네네. 우리가 묻고 또 당원들이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래요. 뭐 말난 김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서병수 오선 의원이죠. 부산 지역의 서병수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번엔 당대표 불출마 선언하면서 당내에 힘께나 쓰는 사람들은 좀 함께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른바 물귀신 작전 비슷하이 물고 늘어졌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전당대회 열리면은 흐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 중진으로 가게 된다면 5선에 이제 조경태, 정진석, 주호영이 있고 4선에 이제 권영세, 그 다음에 홍문표가 있고 그 다음에 원앱니다만 나경원 이렇게 좀 거론되고 있고 또 요즘 초선 이야기가 또 간혹 나오고 특히 초선 이야기에 불을 지핀 사람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이 당이 아사리판 정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감나라 배나라 얘기하면서 초선이 당 대표가 되면 좋을 텐데 초선 중에 그럴 사람이 있겠는가? 라고 또 보면 우선 약을 좀 올린다고나 할까요? 뭐 이런 분위기인데 초선으로 또 윤희숙, 뭐 김웅, 뭐 이런 의원들이 거론되는데 우선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또 왜 물고 늘어진대요? 본인이 이제 출마를 이제 뭐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요. 네. 뭐 누구는 되고 안 된다는 것은 그 네. 뺄셈 정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 당의 얼굴, 당의 대표는 결국은 당의 주인이 선택해서 뽑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당의 주인이 누굽니까? 당원이죠. 예, 국회의원들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수십만 당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들의 이제 그 주장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네. 그런 뺄셈 정치는 우리가 지금 그 역시도 타파해야 될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조경태 의원님은 초선 의원들이 일반 초선 대표론이죠. 네. 초선 당 대표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던데요. 네. 저는 뭐 제가 초선 의원보다 젊습니다, 사실은. 참고로 1900 이거 말씀드려야 예. 196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52세 3세입니다. 53세 오선 의원이라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나이 되게 많은 줄 아는데 조경태 의원이 1968년생입니다. 네. 1968년생이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보다 10년 연합니다. 아유, 제가 58년 개띠입니다. 그리고 68년 원숭이띠입니다. 네, 네, 68년 원숭이띠. 우리 조경태 의원이 웬만한 초선보다 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선이든 네. 다선이든 네네. 선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사람이 중요하다. 네. 어떤 그 세신적, 개혁적, 네. 혁신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네. 저는 그게 중요하다 이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번 저 전당대회라는 게 다른 전당대회와 달리 이번에 4.7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둔 그 바탕에 이런 열기와 이런 어떤 국민적 분노를 갖다가 한 단계 승화시켜서 2022년, 즉 내년이죠. 앞으로 11달도 안 남았습니다. 3월 9일 대선에서 승리를 갖다가 쟁취해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올 11월 초 정도에는 대통령 후보를 갖다 선출해야 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 지도부는 바로 공정하고 엄정하고 국민들의 사랑과 열정과 기대를 갖다 모아서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하는 그런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예, 역시 우리 명평론가답습니다. 아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지도부, 이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사실상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습니다만은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진 입장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구상으로 그와 같은 지도부를 구성할 것이며 그 구성된 지도부를 통해서 어떠한 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깥에 지금 보면 대권 주자 한번 쭉 따져보죠. 뭐 바깥에 있는 윤석열부터 또 여기 안철수 또 여기 저 당내입니다만 유승민, 원희룡 또 저쪽 호시탐탐 다시 재진입을 누리고 있는 홍준표 이런 많은 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스무스하게 시너지를 만들고 하나의 후보를 만들어낼 것인지 구상을 좀 밝혀주세요. 사실은 좋은 정당이라고 하면은 네. 그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면 좋은 정당이거든요. 네네. 항상 그 정당이 파열음이 생기고 네. 분열되고 패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네. 공천 과정이 네.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불공정하기 때문에. 네네. 따라서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은 네. 이러한 그동안의 오래된 잘못된 간섭, 네. 잘못된 제도, 네. 잘못된 문화를 타파시키겠다 네네. 하는 겁니다. 네. 그 어떤 선거 때보다도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고 네. 경쟁력을 높이는 네. 그런 그 대선 주자들을 관리를 한다면은 네네. 저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네네. 저는 그 내년 대선을 잘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은 네. 정권 창출, 네.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데 네네.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네. 지금 현재의 우리 국민의힘의 토양으로는 네. 좀 약하다 생각하거든요. 아. 지금의 국민의힘보다도 훨씬 더 토양이 비옥하고 단단한 네. 또 좋은 네. 그런 그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을 좀 더 쇄신하고 네. 국민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는 네네. 그런 이미지의 좋은 그런 정당으로 네.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당 이미지가 보면은 네. 밖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네 당은 너무 부자들이 있는 부자 정당이다. 네. 또 웰빙 정당이다. 네. 또 기득권을 자꾸 유지하는 기득권 정당이다. 네. 또 너무 고인물 같다. 네. 올드한 이미지를 하겠다. 예. 이런 낡은 이미지를 가지고는 정권 창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우리 그 국민의당은 네. 민주당보다 더 소민적인 정당,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인 정당, 네. 민주당보다 더 좀 이 생기발랄한, 네네. 좀 더 액티브한, 네. 예, 활동성이 높은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야 되고 민주당보다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고 네.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난다면은 네. 저는 우리 당의 토양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비옥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조 의원님. 그 부분 예전에 그 한참 인기 끌었던 그 책 중에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상대방이 걸어놓은 프레임에 걸려들지 말라는 뭐 그런 취지의 이야기인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 또 그 전에 미래통합당 등 흔한 보수 정당은 부자 정당, 웰빙 정당, 올드 정당, 기득권 정당 하는데 이 사실은 이게 지금 민주당 얘기예요. 문재인 정부 얘기입니다. 아니 강남부서 누가 많습니까? 아니 진짜 강남부서 누가 많아요? 기득권 꼭꼭꼭 지키고 있으면서 절대 기득권 내놓지 않고 올드는 잘 모르겠다.
웰빙 부자는 사실 그쪽인데 어느 순간 보면 국민의힘 보수정당 하면은 부자정당, 웰빙정당, 올드정당, 기득권정당 거기다 영남정당이라고 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 의원님 예전에 전 조 의원님 우리 조경태 의원한테 제가 관심을 깊게 갖기 시작한 건 사실 2015년입니다. 2015년 그 당시에 문재인 당 대표 시절이죠. 문재인 당 대표 시절 민주당에서 그때 이른바 조국 뭐 개혁안 혁신안 그거 뭐 중앙위원회인가요? 거기서 통과시킨다고 막 자기들이 막 밀어붙일 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을 때 조경태 의원이 벌떡 일어나서 그 유명한 얘기했죠. 죽어봐야 저승맛을 알겠는가. 죽어봐야 저승맛을 알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감히 이 떨치고 나왔던 그 조경태 의원. 그 조경태 의원이 이제 보면은 여기서 좀 지금 여기서 여기서 재선하셨네. 예. 여기서 재선하시고 저쪽에서 삼선하죠. 예. 오선이시다. 하여튼 그 이런 어떤 그 상대방이 더 싫어진 더 씌워놓은 그 올감을 벗어야 될 거예요. 저는 더 세웠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당에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초선들부터가 부동산이 아주 많습니다. 네. 부자들이 많아요. 국회의원들. 저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일반 당원들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상당히 또 자기 아버지로부터 해가지고 물려받은 사람들 네네. 있고요. 결국 금수저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당에 보면은 정치인들 보면은 자기 아버지, 예, 자기 그 윗대 어르신들의 어떤 좀 덕을 예. 그 고스란히 물려받아가지고 네. 정치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재산 보십시오. 재산 많습니다. 많아요. 부자 정당 아닙니까? 부자 정은 맞네. 예, 맞습니다. 또 솔직하시네. 네, 저는 솔직하면 그리고 예. 기득권 왜 기득권 그걸 지키려고 하거든. 그 예. 기득권이죠. 예. 최근에 보십시오. 네. 최근에 그 송원석 의원이 지금 이제 예, 탈당했지만 탈당했죠. 어디서 탈당했죠.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분이 은행일치가 안 되는 그 하나 상징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네네. 약자와의 동행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약자와의 동행을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예. 그래놓고 자기 비서실장이 누굽니까? 송원석. 맞습니다. 비서실장이 당직자를 폭언하고 욕설을 하고 발길질 폭행을 했습니다. 혼한 쪼이타 같죠. 예. 그러면 약자와의 동행이 폭행하는 게 약자와의 동행입니까? 약한 사람 때리는 게 약자와의 동행입니까? 아주 잘못된 거죠. 네.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가시기 전에 네. 비서실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징계를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아직까지 우리 당의 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의 그 건의의식, 네. 기득권자로서의 모습이 네.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네네. 저는 참 유감스러웠던 게 네. 그런 아주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으면은 네. 우리 당의 소위 말 소장파 의원들, 네네. 초선 재선 의원들이 그 잘못됐어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전부 다 입 닫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렇네요. 거기서 송원석을 징계하라고 강력하게 윤리위에 제소해서 징계하라고 했던 정치인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난 누군지 알지. 누굽니까? 조경태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당이 이대로 고인물 예.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네. 자기 식구 감사기를 하면서 네. 문재인 대통령 보고는 똑바로 하라, 공정해라. 이거는 어불성설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공정이라는 단어를 쓰려면은 네. 우리 쪽에도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은 그래요. 좀 단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진짜 우리 조경태 의원 말씀 듣고 나니까 정말 그렇네요.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 괜히 이 당에 대고 땅 떠나면서 아사리 판이니 뭐니 라고 욕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비서실장으로 데리고 있던 송원석은 이 양반이 기재부 차관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관료로서 차관까지 하고 하니까 뭐 권위의식, 뭐 기득권 의식 이런 게 가득 차서 아니 자기 자리 없다고 하다가 그저 당직자가 또 팀장급, 국장급 갖다가 그 폭언을 퍼붓고 흔한 얘기로 무릎을 차면 됩니까? 그거 안 되지. 그걸 빨리 정리했었어야죠. 자, 그건 그렇고 자 이제 보면 지금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아까 주호영 지금 원내대표,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이 지금 전당대회 일자도 안 잡고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도 지금 보면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네. 그 어디 물 건너간 건가요? 제가 어제 안철수 대표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네네.
우리 당내에 네. 그 비대위원들이 있고 네네. 또 원내가 있고 네네. 복잡한 구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게 의사결정이 잘 안 되는 상황을 예, 예. 알고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네. 지금 주호영 대행 체제잖아요. 네네. 대표 체제가 아니고 대행 체제입니다. 대행 체제입니다. 예. 대행 체제에서 당대당 통합이라는 아주 엄청난 일을 네네. 대행이 맡아서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 자체가 저 논리적으로 안 맞다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정통성을 인정받으려면은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원들에 의해서 손으로 뽑힌 대표가 네네. 대표가 그 권한을 위임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그게 맞지 않습니까?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전당대회는 먼저 전당대회를 네. 치러서 네. 새로운 그야말로 비대위 체제, 거기 비대위 대행 체제, 1년 가까운 그 비정상 체제를 갖다 정상화시킨 다음에 정상화된 당 지도부가 당대당 통합을 하든 합당을 하든 아닌 말로 뭐 개별 입당을 시키는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할 몫이다. 그걸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네네. 통합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요. 예예. 정치인 몇 명이서 그냥 통합시다 하면 그 통합이 됩니까? 그렇네요. 저는 그런 정당 처음 봤어요. 그래놓고 예. 민주정당이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말씀 듣고 진짜 그렇네요. 왜냐면 그런 참 그 당원들을 속이고 그게 당을 속이는 거거든요. 예예.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듯이 예예. 당에 있는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을 속이면은 그 역시도 이 거짓말 심판받아야 거짓말 이 정당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 내로남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 항상 이 겸허한 자세로 네네. 예, 내가 주인이 아니고 네. 당원이 주인이다. 네네. 그런 겸허한 자세로 예. 또 그것이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좋겠다 생각. 그래요. 그러니까 대충 우리 조경태 의원 이번에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진 조경태 의원 말씀을 들어보니 사실 보면 좀 국민의당 안철수와 국민의힘의 합당 문제, 뭐 이른바 통합 문제는 우리가 정치적인 그 레토릭으로 거론이 되어 왔을 뿐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것뿐이고 실제 그것을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어떻게 보면 총의를 모아야죠. 총의를 모아서 위임을 받은 위임 받아야죠. 뭐 그런 어떤 당 대표가 추진하는 것이 맞다. 네. 그러니까 딱 그림으로 보면은 우선 전당대회 열어서 지도부 선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부 선출 후 저쪽도 네. 어쨌든 의원이 3명이지만 네. 국회의원 3명이지만 네. 실제 존재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네. 어떠한 형태로든지 할 때는 각자 새로운 당당한 대표끼리 거론하면서 당원의 의사를 두 번 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네. 말씀 드리면요. 예. 민주당을 우리가 욕을 하지만 네. 민주당은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딱 절차를 밟습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우리가 타당을 욕을 하거나 타당을 뭐를 하려면은 네. 우리가 타당보다 더 모범적이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타당보다 못하면서 타당을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주호영 대행은 네. 대행의 딱지를 꼬리표를 왜 달고 네네. 그 막중한 그 일을 네. 그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네네. 그렇게 막 진행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은 저는 당원들에게 조금 의사를 무시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전당대회를 일정을 빨리 공개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 간단하네요. 전당대회 우리 전당대 의장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당대 의장이 따로 있으니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 정확히 얘기하면 이 이제 주 대행이 빨리 보면 그거 갖다가 공고를 해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전당대회 관리까지만 하면 돼. 문제는 주호영. 네. 주호영 지금 대행이 사실 대표의 뜻이 있잖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없나요? 그게 처음입니다. 아니 그게 나오더라고. 그렇습니다. 보도해 보니까.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NCND니까 뭐 아시지 않습니까? 정치판에서 NCND는 곧 긍정으로 네.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래. 근데 사실 그럼 나오신다면은 네네. 빨리 결단해서 네. 원내대표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걸 빨리 버려야 돼요. 도덕적으로 그걸 지면서 자기 대표도 하려고 하면은 네. 상당히 어찌보면 비겁하잖아요. 네네. 자기가 당 모든 걸 딱 권한을 가지고 네. 대표까지 레이스를 하겠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좀 정정당당하게. 네. 그럼 내가 대표 뜻이 있다. 네. 하면 오늘 당장 원내대표 물러나고. 그래서 의총을 열어서 원내대표 뽑고. 예, 물러나고. 의총은 뭐 하루면 되니까. 예,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저처럼 예. 평언으로서 예, 예. 정정당당하게 대결을 해야죠. 네. 자기는 모든 걸 다 무기 갑옷까지 네. 모든 걸 다 쥐고 네. 붙어라. 네. 예, 그건 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네. 그렇게 보는 그런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그렇게 비춰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네. 뜻이 있으시면은 네. 그냥 오늘 당장 네.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네네. 내가 그럼 당 대표는 출마하겠다. 예. 출사표 던지고 네. 그 조경태하고 한 번 붙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당원들이 네. 그 선택을 누가 합니까? 국회의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예. 당의 대표는 당원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 당원들의 선택을 이게 소중한 표에 의해서 네. 누구든지 출마하시고 네. 또 누구든지 그 대표의 저는 자격이 있다. 네네.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될 지도부는 철저하게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서 일로 매진해야 될 그러면서 경선 과정을 관리하면서 정말 훌륭한 대통령 후보 그야말로 에너지를 듬뿍 모으는 대통령 후보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네, 만들어내는 그런 지도부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밖에 나와서 계속 윤석열은 별의 순간을 잡았어. 5월이면 빛이 보일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조경태 의원이 당 대표가 되신다면 윤석열을 갖다가 언제쯤 간단해요. 윤석열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국민의힘 내에서 경선을 벌이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저쪽에서 이번에 오세훈 안철수 모델이겠죠. 각자 이렇게 해서 저쪽은 뭐 흔한 중도를 좀 포용한다고 치니까 그러니까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여론조사 보셨겠지만 지지율도 1등이지만 비호감도도 1등이에요. 비호감도도. 자, 바깥에 있다가 이른바 마지막 순간에 통합할 것이냐. 어떤 전략을 짜시겠어요? 예,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 네. 당이 보면 마마보이식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남한테 의존을 많이 합니다. 네네. 의탁을 많이 합니다. 네. 나는 안 될 거야. 네. 따라서 센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고 네. 센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고 네. 자신들이 경쟁력이 없는 거죠. 네. 이런 허약한 온실 속의 하초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우리 당이 아직까지 수권할 그 자세가 안 돼 있다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제가 당 대표가 되면요. 네. 우리 당의 체질을 확 바꾸겠습니다. 네. 우리 당을 대대적으로 쇄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정당 지지율을 3개월 안에 네. 10% 이상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네. 토양이 좋아지게 되면요. 네. 오지 말해도 옵니다. 네. 그 당에는 누가 나와도 되거든요. 좋은 말씀이네요. 토양이 좋아지면 예, 우리 황입니다. 예, 황평론가님께서도 예. 출마하셔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네. 토양을 황평론가님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보다 못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의 의미는 네. 뭐냐면요. 이 정당을 단단하게 해서 정당의 지지율을 단단하게 한다면요. 네. 어떤 후보든 민주적인 결정에서 뽑히면은 네. 그 사람이 그 정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네. 그러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다면은 네. 밖에 있는 계시는 분들도 네. 서로 들어올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 정당에 들어가야지 당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소망하는 것은 네. 미국이나 네. 영국처럼 네. 100년 이상 가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예. 100년 이상 가는 정당에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정당들은요. 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정강 정책이라든지 네. 그 자신들의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중심이 딱 잡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예. 영국의 보수당, 노동당처럼 네. 우리 당도 이제는 좀 100년 이상 가는 정당으로도 자리 잡아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당 대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당 대표가 이 토양을 토양을 아주 비옥하게 네.
튼튼하게 만든다면은 저는 윤석열 뭐 또 다른 기타 네.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네. 감사원장을 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도 네네. 아주 좋은 저는 자산이라 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분들도 다 올 수 있는 네. 문호를 대개방해야 됩니다. 네. 문호를 대개방해서 네. 누구든지 다 나와라. 네네. 누구든지 다 기회를 주겠다. 네. 똑같은 출발점에서 출발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 대통령은요 네. 인기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예, 대통령은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네. 식견도 봐야 되고요. 네. 뭐 도덕성도 봐야 되고요. 네.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에 한국 정치에서 보면은 그런 그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네.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같이 국민들이 난감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런 오류를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최적화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경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네. 저는 제가 최적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1968년생 53세. 그러나 선수는 5선. 사실 보면 용기 있는 그리고 불의에 맞서서 때로는 죽어봐야 저서 맛을 알겠는가 하고 직원과 그러면서도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조경태 의원. 오늘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도 마스크 끼고 이렇게 장시간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얼굴을 한번 보여주셔야죠. 아니 얼굴 마스크 살짝 내리고. 자 아시겠습니다. 조경태 의원입니다. 자 조영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